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랜빌의 최후에 이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들, 앞장에 있는 부분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절판된 책이기 때문에 제 어떤 사견들은 넣지 않고 책 내용에 충실하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 들어갑니다. 1급 투자가와 일반 투자자의 전투.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에는 죽기 살기에 더러운 속임수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 게임에 익숙해지면 이런 속임수들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TV에 나오는 사건들, 신문에 나는 기사들, 당신이 읽는 책, 주식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저널리스트들이 퍼뜨리는 루머 등등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다. 이런 은폐물들이 시장의 진실, 시장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추고 있다. 매집과 분산.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승리 전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식은 악재와 기업의 낮은 수익 속에서 매집되고 호재와 기업의 높은 수익고 속에서 분산된다. 1급 투자가들은 이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다. 대중들과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에 대중들은 자기들이 주식시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잊어버리거나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호재와 기업의 높은 수익고에 사고 악재와 기업의 낮은 수익고에 주식을 판다. IBD가 발행하는 EPS 상위 기업을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주가 하락률 상위 기업을 조사해 보면 약세 시장이 시작되기 전인 1992년에서 93년 중에 분매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폐물에 속아 주식에 물린 사람들. 대중들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관심을 둔다. 파리 끈끈이가 파리를 유혹하여 잡아먹듯이 확실해 보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다. 위험한 은폐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업 수익이다. IBD는 매일 EPS 상위 기업 명단과 상대 주가로 본 EPS 상위 기업 명단을 발표한다. 기업 이익에 근거한 종목 선택 시스템이 가장 백홀더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책 뒤에 보여줄 것이다. 약세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하락하는 주식을 몽땅 들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달리 말하면 패자는 약세 시장에서 주식이 가득 든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승자와 패자 사이에서 시장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백홀더 역할을 하도 자주 해서 등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기업 이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백홀더를 양산하는 결과가 된다. 시장이 먼저, 종목은 그 다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에 눈을 돌린다. 이것은 인간 본성이다. 시장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시장은 움직일 준비가 되면 스스로 움직인다. 이런 시장 행동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시장이 꼭지를 치면 개별 종목들도 조만간 꼭지를 치게 된다. 시장이 바닥을 치면 종목들도 곧 바닥을 치게 된다. 어떤 주식이 주가가 오를 것 같이 보여도 시장 전체의 기술적 지표들이 천정권에 들어오면 절대 그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반대로 어떤 주식이 약세를 보일 것 같아도 시장 전체의 기술적 지표들이 바닥권에 있다면 그 주식을 사야 한다. 세금 때문에 주식을 매매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시장은 당신이 세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당신이 나는 세금이 지금 중요하다고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 시장은 당신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당신이 시장을 쫓아다녀야 한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좋다. 개별 주식은 시장 추세에 지배받는다. 보유 주식에 집착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 눈이 멀기 쉽다. 주식 시장의 기술적 상태가 주식 보유와 매도를 결정하는 지배적인 요인이다. 모든 행동은 시장 추세에 따라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1992년에서 93년에 이자율이 떨어지자 CD를 팔고 주식시장으로 뒤늦게 몰려왔는데 그때는 이미 시장 주기가 끝물이었다. 사실 그 당시로는 시장의 기술적 지표들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식 매수를 자제했어야 했다. 주식은 고가를 갱신해온 지 이미 오래되어 기술적 지표상 과열 상태였다. 주식 투자의 원칙들을 늘어놓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주가 상승의 마지막 국면에 들어가면 기술적 분석 증거를 보여주면서 주식 매수의 위험성을 아무리 충고해도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대중들은 최악의 시기에 주식을 사게 된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1급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주식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백홀더, 즉 봉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라. 주식시장의 유일한 지배자는 시장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주가를 움직이는 두 가지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다. 이 간단한 사실 때문에 OBV를 개발했다.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량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사고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기업 이익이나 재료가 주가 변동의 요인이라는 생각을 고집한다. 주가 변동의 요인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것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시장 반응이란 기술적인 기능이다. 기술적 기능은 기술적 분석가들의 영역이지 기본적 분석가들의 영역이 아니다. 기본적 분석 기법은 기술적 분석가들에게는 기피해야 할 물건이다. 기본적 분석 기법을 기술적 분석 기법과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동차 휘발유통에 물을 섞는 것과 같다. 차가 움직이겠는가? 시장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 분석 사고는 시장 균형의 패자편에 서게 된다. 시장 게임의 한쪽과 다른 한쪽을 섞으면 분석 효과는 당장에 감소될 것이고 분석가들은 패자의 편이 되어 백홀더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새 언어를 배우자. 기업 이익, 주당 순이익, 배당과 같은 기본적 분석 지표를 버리고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그러면 마음이 밝아져서 새로운 시장 언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게 된다. 시장은 자신의 언어로 말할 뿐이다. 기술적 분석 기법은 시장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시장 언어가 아니다. 사람들은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에 쇠뇌되어 있어서 기업 이익이나 배당을 강조하는 말이나 기업의 생산 품목과 판매량에 관한 연구 결과를 즐겨 듣는다. 그런데 시장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주가를 움직이는 유일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다. 시장이 말하는 것은 그것뿐이다. 시장은 주가와 거래량으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한다. 그것밖에 중요하지 않다. 시장은 모든 것에 대하여 반응한다. 이것을 시장 반응이라고 한다. 시장 반응은 기술적 기능이라서 기본적 분석가들은 시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기본적 분석가들이 시장 게임에서 성적이 부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것은 가치가 없다. 주식시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할인하는 메커니즘이다. 즉 현재의 사건은 함정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주식을 거래할 때쯤에는 그 뉴스는 이미 시장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뉴스는 후행지표라고 말한다. 다만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뉴스라면 다르겠지만 시장 시간과 현실 시간 사이의 시간 격차. 나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비밀들을 발견했다. 오늘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 9개월 후에 신문의 헤드라인에 실리는 현상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뉴스는 9개월 전에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일이라는 것이다. 나는 고대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처럼 유레카라고 외쳤다. 물론 기술적 분석가가 본 사실을 기본적 분석가는 9개월 후에나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시장의 시간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려고만 하거나 팔려고만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겠는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단락을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